어떻게 끊어졌느냐라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제 MRI가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MRI예요. 이제 아까 그 그림 봤죠? 이게 슈프라스피나투스만 딱 보면 이게 정상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엔테리어 벨리라고 그 다음에 여기 포스테리어 벨리라고 얘가 엑시알로 본 거야 위에서. 네네네. 이렇게 봤을 때 엔테리어 벨리의 텐더는 좀 가늘어. 그리고 포스테리어 벨리의 텐더는 길어, 커, 넓어. 요게 그대로 보이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요건 정상이야, 정상. 아주. 그래서 요게 엔테리어 벨리. 네네. 요게 포스테리어 벨리. 이게 정상. 정상을 잘 알아야 뭐가 보인다? 비정상이 보인다. 그래서 요 형태를 잘 기억해라. 요것도 잘 기억해라. 여기 지금 아까 어디 가서 그랬죠? 튜버클. 그죠? 거기 가서 요게 지금 뭐야? 바이시피탈 그루브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바이시피탈 그루브에서 실질적으로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요 엔티리어 벨리가 요 앞에까지 살짝 먹어 있다고. 그래서 보게 되면 요렇게 붙을 거라고. 요렇게. 위에서 보면 그래서 요게 지금 슈퍼스피나투스가 요거잖아. 네네. 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요놈이 인프라스피나투스야. 이 앞쪽에 뭐 있겠어? 서브스케플라리스. 아까 우리 해부학에서 카데마에서 봤던 거야.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거를 잘 생각해야 우리가 MRI 보는 데도 기준이 돼. 잘못 보면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슈프라로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써. 그레이터 튜베르지티에서. 예? 그래서 요 바이시피탈 그루브 사이를 이렇게 조금씩 먹어요. 아까 우리 그 카데마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려진 거야. 세 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SP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 사이에 바이시피탈 그루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냐고? 오케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슈프라스피나투스에 텐디나이티스가 있으면 바이시피탈 텐디나이티스가 오는지 이제 알겠지. 염증이 연결돼. 맨날 앞쪽이 같이. 그렇지, 같이 아파. 그래서 사람을 자꾸만 헷갈리게 만든다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를 치료사들이 잘 안 해.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할 때는 난 여기를 자꾸 프릭션을 해준다고. 자꾸 프릭션을 해주고 바이시피탈 텐디나이티스를 바이셉스 텐던을 계속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 충분히 많이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 잘 보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본 거야. 똑같은 거야. MRI가 똑같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세지탈로 보는 거지. 복잡해. 굉장히 보기 힘들어. 네. 거의 착착착착 들러붙어 있어. 네. 그리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네. 그러니까 엑시알로 보는 게 제일 속 편해. 이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죠. 병이 만들어져서 염증기가 있으면 이제 이쪽에 염증이 막 보이고 막 별짓 다 할 거라서 가이드는 될 거야. 네. 그렇지만 어느 놈이 어느 거 이런 거 찾는 거 여기 다 이렇게 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써져 있어.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걸 드릴 테니까 한번 딱 보시면 MRI 보실 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노멀 로테이터 케이블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쭉 여기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보인다고. 네? 그래서 내가 요렇게 봤을 때 여기가 초술달 형태라고. 네. 근데 여기를 잘 봐주는 거지 이제. 얘가 흰 띠가 있으면서 이 컨티뉴티가 싹 사라져. 네. 그리고 이게 즉 아까 버설 사이든지 아티큘라 사이든지 어디서 끄는 파시알로 찢어졌을 때는 세지탈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래야지만 내가 이제 형태를 볼 수 있어. 이렇게 관절경으로 봐도 이렇게 깨끗한 거는 깨끗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MRI는 5%의 미스가 있어요. 의사들도 다 그렇게. 그래서 원래 관절경이라는 게 수술이 아니고 관절 진단하는 용어로도 그걸 써요. 그래서 진단용으로도 한 번씩 또 이렇게 해보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그것도 구멍 뚫어야 되니까 마취도 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MRI를 찍는 거지만 MRI 상에서 그 5%의 미스에 걸리는 사람이 바로 나야. 안 끊어졌다 그랬거든. 들어가서 보니까 끊어졌어. 안 끊어지게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저렇게 아주 깔끔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건 이제 정상적인 서브스케플라리스야. 얘는 또 쉼표처럼 돼 있어. 콤마. 이게 정상이야. 이제 여기서 이 흔적이 그러니까 얘는 또 앞쪽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세지탈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얘가 아주 굵직하게 지나가잖아. 서브스케플라리스가.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데 쉼표처럼 그냥 아주 연속성이 쭉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 염증기를 동반해가지고 연속성이 끊어지느냐 안 끊어져.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찢어졌네. 이게 급하게 찢어졌네. 어쩌네 소리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컨디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상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네. 비정상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정상을 잘 알고 그 모양에서 틀어지면 비정상이다. 자, 그래서 슈퍼라스피나투스는 초승달 모양이어야 된다. 그거 붙어있는 곳이. 서브스케플라리스는 쉼표 모양이어야 된다. 콤마. 그런 모양이 깨졌을 때 우리는 디스컨티니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여기 지속성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상. 오케이. 그리고는 이제 얘가 여기 뼈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레서튜버클에 가서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레서튜버클에 가서 붙어 있으니까 이게 급성으로 외상성으로 돼 있으면 본 컨티전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겠지. 오케이. 그건 급성. 컨티전 외상성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찢어질 수도 있겠죠. 뼈가 타박을 입으면서 뜯어먹으니까 이제 찢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어큐트가 발생이 됐을 때는 여기서 휴메우스에서 본 컨디션이 만들어졌네. 그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지금? 이게 관절면 사이즈죠. 이렇게 위에 한 군데는 붙어 있고 한 군데 밑에는 또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MRI 상에서는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죠. 요게 컨티니티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만 지금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전체의 두께를 놓고 몇 프로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건 파시알이에요. 파시알. 그래서 아티큘러 레이어잖아. 네? 그래서 슈퍼라스피나투스의 아티큘러 레이어, 그러니까 아티큘러 레이어. 여긴 또 딱 붙어 있고 요 위에는 뭐 있어? 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벌사 밑에 그래서 또 찢어지는 경우 있고. 그렇지만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면 얘는 끊어져서 말려 들어가 버릴 거야. 네. 그래서 이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레이터 튜버클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파이시피탈하고 해서 이렇게 붙어 있을 거니까 여기에는 지금 붙어 있네 한 일부분이.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여기 이제 소위 얘기하는 몇 프로냐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이제 따지는 거죠. 그걸 뭐 정확하게 막 게이지를 넣어서 따지는 게 아니라 반장 되셨네요. 요거 조금 끊어지겠네요. 환자분들이 잘 따라오십니까? 괜찮냐면서 저한테 막 겁내하거든요. 건데 그러면 거기서는 통증을 일단 감춰줘야 되거든요. 이거 통증을 잡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운동이에요. 슈퍼라스피나투스만 아이솔레이션 스트렝스닝.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데 한 2주만 2주 정도만 하루, 진짜 이런 사람들은 하루 건너금씩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온다 치면 2주면요 이 사람 믿음 가지고 해요. 왜? 통증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뭐를 하느냐, 절대로 물건을 이렇게 들지 말라 그래요. 옆에 있는 걸 꼭 앞으로. 그래서 행동 교정을 엄청 강조하죠. 이렇게 드러내십시오. 옆으로 외전에서 들지. 외전에서 이렇게 드러내리지 마라.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늘어뜨려 들지 마라. 그럼 얘가 찡 늘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끊어지는데 일도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요렇게 요게 이제 벌살 사이드. 요게 아트킬라는 붙어 있잖아 지금. 벌살 사이드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살 사이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인핀지.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수 있는 있지.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카시피케이션에서도 심했을 때 막 부닥침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 카시피케이션이 생겼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위치가 어디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건 일반 엑스레이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시피케이션이 생겼을 때 슈프라스피나투스에서 얼마만큼 얘가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움직임이 만들어질 때 걔가 방해되는 요소가 되게 되면 이거는 어찌됐든 수술을 해서 긁어내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얘가 이제 여기만 끊어지면 얘는 쑥 말려 들어갈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볼살 사이드 괜찮고 아티큘라 사이드 괜찮고 그 사이가 찢어지는 경우 있을 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돼요. 저거는 좀. 그래서 여기도 붙어 있잖아. 네. 여기도 붙어 있잖아. 여기만 찢어져 있지. 그 대신에 이건 재활을 하되 잘해줘야겠지, 그지? 그죠? 저기 사이에 그 소의 인트라 서브스탄스 티어스 그래가지고 내재 물질 초과해서 어떤 그런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찾기 쉽잖아요. 아, 요거 찢어지셨네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행동 교정이 제일 중요해요. 행동 교정 초기에.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 옆에 있는 물건 늘어내리는 거, 무게 늘어뜨리는 거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제 완전히 끊어진 거 없잖아요. 네. 볼살 사이드든 아티큘라 사이드든 없죠. 다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끄잡아 들여서 그 6주 동안 이제 이거 할 동안은 모노는 괜찮다고 수술해 놓으면 프랙션은 괜찮아요. 에비닥션만 안 하시면 돼요. 프랙션 운동은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러면 금방 찾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MRI를 딱 보게 되면 내가 제일 보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측면에서 보라고. 그래서 슈프라스피나투스가 이렇구나. 그러면 그 면에서 내가 맨 처음에 구분돼야 될 게 어떤 거? 아티큘라 사이드냐, 볼살 사이드냐, 아니면 두 개가 그 사이냐. 네. 그 다음에 완전히 끊어졌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티큘라 사이드고 볼살 사이드는 몇 프로가 남았느냐.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자를 꼭 올 때는 MRI 찍으신 거 있으십니까? 수술을 했든 안 했든. 그 수술을 했다 그러면 수술한 이후의 사진을 봐서 그 두께가 어느 정도냐, 잘 붙어 제 위치에 있느냐, 수술달 모양으로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오늘은 슈프라스피나투스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이제 서브스케피라리스하고 해가지고 쭉 들어가시죠. 네. 자, 지금까지 질문. 그 해부학적인 구조가 극상근이 많이 손상되는 구조라고 하셨었는데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에크로미온 밑에, 그러니까 견봉 견봉 돌기 밑으로. 아,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있잖아. Supraspinal tendon is the main part of the rotator cuff injured in the right directly underneath anterior part of acromion. 아크로미온의 전방 부위의 바로 밑을 직접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이 발생하느냐? friction occurred. 마찰이 발생해서 가장 많이 most of 여기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해서 소위 얘기해서 구조적인 형태가 그렇다 이거죠. 해부학적인. 저기가 아까 얘기했던 서브 아크로미아 요게 이제 벌자야. 잖아요. 네. 근데 거기 사이에 벌자도 있고 그다음에 텐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전이나 이럴 때 가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볼살 사이드가 얘 볼살에서 이쪽 면을 얘기하는 거고 아티큘라 사이드가 여기지.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요게 지금 에크로미오 휴메랄 조인트잖아요. 네. 요 사이가 아까 몇 밀리라고 그랬죠? 7 내지 9mm. 예, 7 내지 9mm가 확보돼 있어줘야만 된다 이거죠. 근데 그놈이 어떤 이유로든 즉 델토이드가 강하든 이 스케플라가 위치를 변동을 하든 어찌됐든지 간에 이놈들이 이 간격을 좁게 하는 또 아니면 저기 에크로면이 나처럼 뼈가 자라서 스퍼가 생겨서 그래서 디제너티브 우리가 견갑대에서는 관절염은 없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없어. DH에서는 어디서 저기서 나타나느냐? 어디서 나타나? 요 AC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기 우리가 상완골 두가 구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90%에서는 그래요. 구형 아닌 경우도 있어요. 90%가 구형이야. 그러니까 동그란 면에서는 절대로 뭐가 나타날 수 없다? 관절염이 나타날 수 없어. 안 나타나 잘. 근데 이제 이게 변이가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경관절의 상완골 둘을 얘기할 때 90%가 구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는 어떤 형태로든 구형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마찰이 만들어지게 돼서 구조적으로 마찰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 안에서도 어쨌든 문제가 생기겠지. 디제너레이티브 아스라이티스라는 건 뭐야? 퇴행성 관절염이야. 뼈들이 닳아서 골극이 형성되고 이래야 우리가 디제너레이티브 아스라이티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변화가 돼야 되잖아. 여기는 그런 거 없다고. 그 퇴행성 관절염이 어디서 일어나냐? 에크로미온, 서브 에크로미온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그래서 스퍼가 자라나는 거죠. 골극이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일상생활할 때 그러면은 그 중립 자세에서 날개뼈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가 티칭했을 때 한자든지. 스캡 메디알 보다가 슈프라스피나투스하고 일직선이에요. 일직선이게. 아, 일직선. 네. 일직선이게 그리고 이 견갑골 안의 간격이 7cm 정도.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간격이. 근데 체형에 따라서 다르죠. 그건 이제 키블러 측정법이 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얘하고 파랄렐 해야 돼. 그게 좌우측이 똑같아야 된다고. 아,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라운드 숄더 이게 벌어지잖아요. 네, 간격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치적인 변동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얘가 제 위치로 와야 되니까 안으로 모아주는 운동을 좀 많이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젖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살짝 젖혀 가슴을 피라고. 이제 정상적으로 저 슈프라스피나투스가 문제가 됐을 때 그럴 때는 팔을 들고 매달고 있는 거니까 걔가 끊어지게 되면 매달고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 소위 얘기해서 컨케이브 컴프레션 이펙트가 줄어든 거죠. 예, 소실된 거잖아. 일부분 소실된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시켜 주려면 일단 얘를 강하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상된 원인을 이게 낀 건지 일시적으로 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아니면 끊어진 건지 찾아줘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지금 찢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부분적이냐 위치가 어디냐 그 두께는 얼만큼 남아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찾는 거죠. 결국엔 수술을 했든 뭐를 했든 예? 회복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컨케이브 컴프레션 이펙트를 최대로 창출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위치에 갖다가 놔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게 재활의 기본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를 잡아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ROM, 관절 가동 범위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잘 일어나느냐. 네? 통증 없이 잘 일어나느냐. 이건 회복이 잘 된 거다.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움직임에서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떤 경우에도 통증이 많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경우까지 가져야 된다. 그거는 힘이 그만큼 키워져야 되고 그죠?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지. 그걸 단계를 만들어주는 게 재활이죠. 기능적인 회복이고. 통증이
없어져도 각도가 안 나오면 그 의미 질환이 없어요. 더 네. 있어야 된다. 없어. 그거는 각도가 ROM이 안 나온다라면 통증이 사라질 리가 없어. 그게 본인이 일상생활 할 때는 통증이 안 나타나지만 ROM이 끝각도에 가면 전체 ROM에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 내가 팔이 이렇게 조금 안 들어져. 나 사는데 이거 지장 없는데 잔잔한 통증 어딘가가 좀 불편한 불편한 느낌이 계속 남는 거지.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라 이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조금씩 더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 사람이 그런데 누구 기준으로 해줘야 돼? 본인의 기준으로 해줘야 돼. 아까 얘기처럼 여기서 SC에서 50도가 안 도는 팔이란 말이지. 내가 좀 딱딱한 사람이야. 근데 얘한테 자꾸만 강조해서 얘를 더 꺾으려고 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본인의 좌측과 우측을 비교를 해서 했을 때 그래서 그 ROM이 부드럽게 가주면 그걸로 오케이. 그러면 설명을 할 때 ROM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맨 아 그렇지 처음부터 오케이. 고치를 그래서 했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통증이 계속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완벽하게 이쪽 팔처럼 올라갈 때까지. 이걸 몇 번 해서 아프냐는 이건 중요치 않다. 한 번이라도 해서 들어가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 네. 그래야 이쪽 팔도 안 아플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게 되면 맨 초기보다 이만큼 올라가면 안 아파요. 이제 평상시에. 환자들이 치료를 안 하려고 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쑤시고 아파요. 그건 이거 안 나와서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까진 가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 유지시키기가. 그래서 이제 2% 부족한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제일 치료하기 어렵잖아요. 2% 그게 제일 힘들어요. 설득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꺾어야 돼. 그거는 꺾어가지고 그걸 넘어서야 돼. 그래서 올 때마다 팔 올라가세요 맨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 안 올라가요. 더 맞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항상 양쪽 팔을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될 때까지는 아픔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이퍼하고 어떤 사람은 좀 딱딱하고 이러니까 하이퍼하고 그러니까 양쪽을 비교해서 가는 게 맞지. 체형 자체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못 꺾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하고 항상 비교를 해서 반대쪽만큼 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다음번에 서브스케플라리스하고 네. 제가 아까 그렇게 한번